안녕하세요. 9월 모의평가 세계지를 치른 우리 모든 단지 친구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나 하루 종일 정말 고생했다 하고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그쵸? 이렇게 탐구까지 무사히 마쳤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세계지리를 열심히 공부해줘서 고맙고요. 오늘 정말 열심히 노력해줘서 고맙고요. 그럼 우리 단지 친구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단쌤이 시를 지어봤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운을 띄워주셔야 되는데요.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자, 9 하고 여러분들이 운을 띄워주셔야 돼요. 그렇죠? 9월 모의평가를 치른 모든 단지 친구들 정말 고생 많았어요. 다음 또 운 띄워줘야죠. 그렇죠? 원래 해왔던 대로 잘 해냈길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노력이 결국 값진 결과로 돌아올 거니까 여러분들의 노력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의지만 있다면 오늘의 경험은 여러분들의 성장의 발판이 될 겁니다.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더라도 괜찮아요. 가보자고. EBS와 함께, 단쌤과 함께, 수능까지 함께 가보자고요. 여러분들 감동이 밀려오지 않나요? 단쌤의 이 진심이 담긴 응원에 이런 감동보다 훨씬 더 큰 감동이 여러분들이 딱 수능 시험장에 가서 세계지리를 정말 자신감 있게 풀어냈을 때 정말 밀려올 겁니다. 71일 남았죠? 조금만 힘내자고요. 이 하루하루 내가 의지를 가지고 어제와 다른 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하루하루가 71번이 쌓이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노력해왔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수능시험장에서 펼치고 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점검. 6월에 했던 약속 잘 지키고 있나요? 지도 연습 많이 했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래프 스스로 분석하는 힘 키워야 된다. 단쌤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사고의 과정 그리고 단쌤이 이야기해준 방법들 비교해 보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근데 강의를 보면 보자마자는 바로 이해가 됩니다. 일주일 뒤에 그 문제 다시 풀어보라 그랬죠. 하고 있나요? 자, 그리고 문제와 연관된 지역의 위치 정리하기. 한번 출제됐던 내용, 백지도의 키워드 한번 정리하면서 연습하는 거. 이거 단쌤이 항상 많이 해줬던 부분이고 우리 단지 친구들에게 부탁했던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지금 뜨끔하다면 괜찮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지난날의 아쉬움 뒤로 하고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날들이라는 거. 자, 이번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 한번 단쌤이 비교를 해봤거든요. 6월 모의평가 때는 정말 우리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봤을 법한 아주 전통적인 지리 유형의 지형을 다룬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9월 모의평가에서는 지형 문제의 비중이 확 줄어들었는데요. 단쌤이 그랬잖아요. 지형. 처음에는 막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많아서 헤매지만 결국 그 단어들과 친해지면 친구가 되면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이러한 좀 전통적인 지형을 다루는 문제들의 비중이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후 문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참 그렇게 수없이 많은 날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해서 열심히 풀었었잖아요. 나올 법한 지역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쵸? 지역 간 기후 특징 그래프 분석하는 거였는데 그 그래프도 처음 보는 그래프가 아니었고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보던 그래프였다는 거죠. 그리고 주요 종교의 특성을 비교하는 문제는 조금 수월하게 나와서 20번 문제 우리 친구들이 기분 좋게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인구와 도시 파트에서는요. 세계 도시 그리고 주요 도시의 특성을 비교하는 문제 그리고 지역, 대륙별 인구 증가율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지난 6월에도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봤음직한 자료가 아주 살짝의 터치만 가미해서 짠 하고 등장했었는데 이번 9월 모의평가 때도 여전히 그러한 기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원에서는요. 역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주요 식량 자원 그리고 화석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 자원을 다루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조금 까다롭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밀과 옥수수 생산량 그리고 수출량 비교하는 것은 우리가 늘 많이 해왔던 것이었고 여러분들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우리가 봤던 자료와 흡사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석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도요. 우리가 공부했던 기본 개념
단쌤이 이야기했던 사고의 흐름의 과정들 외우지 않고 스토리텔링으로 해결하는 힘, 그것을 여러분들이 연습했더라면 아, 이거 단쌤이 얘기했던 건데 하면서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못했을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단쌤이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9월 모의평가 성적이 궁금한 게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이 궁금하다고요. 자, 그리고 지역 지리가 굉장히 강화된 거 느껴지죠,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다시 한번 나만의 지도에 지역 관련된 키워드 정리하는 거다. 자, 그러면 실제 어떻게 연계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19번 문제, 밀, 옥수수의 대륙별 생산량, 수출량 비교하는 문제였는데요. 우리 수능 특강 탐구 활동에 거의 유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물론 수능 특강에서는 수입량 그리고 수출량을 비교하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생산량과 수출량을 비교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허를 찌르는 지역 하나도 없었잖아요. 나올 법한 지역이 그대로 나왔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대륙 동안 지역 그리고 대륙 서안 지역 그리고 서안해양성 기후 지역, 지중해성 기후 지역 강수 특성 비교하는 것은 이미 수능 완성에서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시기별 강수량을 각 지역의 막대 그래프 하나씩 나타냈다면 이 자료에서는요 1월 강수량, 7월 강수량만 똑 떼서 그래프를 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살짝의 변형이 있었을 뿐이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브라질 그리고 아르헨티나 구분하는 게 어려웠겠지만 단쌤이 흔들림 없이 잘 풀어낼 수 있도록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꿀팁이 있었거든요. 까먹었나요? 괜찮습니다. 오늘 해설 강의에서 다 알려줄 거니까 해설 강의 꼭 놓치지 말고 따라와 주시고요. 사실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은 바로 뭐였냐면 이 국가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특정 자원을 아주 많이 생산하는 나라, 두 나라만 알아도 충분히 해결이 됐는데요. 브라질 국토 대부분이 시원생대 형성된 순상지, 그렇기 때문에 철광석 생산량 매우 많은 곳이었고요. 칠레, 신기조산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구리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죠. 이것이 바로 오늘의 문제를 풀어내는 키워드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다른 문제를 푸는데 추론의 단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들을 그냥 외우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맥락을 이해하고 스스로 분석하는 연습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 분석의 방법은 단쌤이 다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12번 문제, 여기 지역, 대륙별로 인구 증가율 그리고 자연 증가율 비교하는 자료가 나왔고요. 근데 이것과 매우 유사한 자료를 우리는 사실 이미 수능 특강에서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 그리고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이 전혀 처음 보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프의 좀 특성이 달라졌고 그리고 시기별로 비교하는 것이 추가되었을 뿐이죠. 어쨌든 이러한 자료도 충분히 해결해낼 수 있도록 단쌤이 다 꿀팁을 알려줬었는데 당연히 오늘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그동안 쌓은 실력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오늘도 단쌤이 다시 한번 짚어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약속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래프를 그냥 정답 맞췄다 하고 넘어가지 말고요. 왜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지? 왜 유럽은 자연 증가율이 음해값을 나타내고 있지? 왜 아프리카는 자연 증가율보다 전체 증가율이 낮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하고 답할 수 있게 공부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지역 간 비교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내에서 비교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지도의 토양법만 바꿔도 변별도가 확 높아지게 됩니다. 그쵸? 사실 기후 그래프 자체는 굉장히 기본적인 그래프 유형이었는데 그쵸? 그런데 이 16번 문제에서 리을 선지가 여러분들 정말 막 동공 지진이 일어나게 했을 것 같아요. 툰드라 기후 지역이 북반구에 많은지 남반구에 많은지. 근데 이런 내용 풀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 역시 우리는 수능 완성에서 다뤘습니다. 수능 특강에도 또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요. 이렇게 지역, 대륙별로 어떠한 기후의 분포 면적이 넓은지를 우리는 이미 다뤘었거든요. 그리고 툰드라 기후는 유라시아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 번 나온 지역은
또 나온다는 거죠. 자, 우리 수능 완성 96쪽 2번 문제에 이집트, 튀르키예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카자흐스탄의 주요 품목별 수출액 비율 그리고 제조업 종사자, 건설업 종사자 비율 가지고 추론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자, 여기 튀르키예,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나라 하나만 바뀌었죠. 그럼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는 공부한 적이 없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튀르키예,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다룬 자료도 풀어봤고요. 이 북부아프리카 그리고 건조아시아 지역의 주요 국가의 산업 구조는 우리가 정말 많이 다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나온 지역은 뭐다? 또 나온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도를 꺼내야 될 그런 타이밍인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9월입니다. 수능 시험날 정말 여러분들이 감동의 그 목표한 바의 성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약속해보자고요. 내 머릿속에 지도 각인하기. 이제는 그냥 지도가 아니라 국경 없는 백지도에까지 연습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대략 여기쯤에는 브라질이 있지, 대략 여기쯤에는 칠레가 있어. 이런 거 연습. 그 다음 그래프를 통해서 지도를 연상해보기. 단순 암기가 아니라 직접 비교하고 추론하는 거. 단쌤이 혼자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수능 연계의 비밀 얼마나 좋은 강좌들이 많아요. 그쵸? 그리고 또 파이널 체크 포인트까지. 그래서 문제와 연관된 지역의 위치를 정리하는 것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면 좋겠지만 역시나 스스로 혼자 하기에 힘들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파이널 체크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계교재 다시 한번 보는 거 진짜 중요하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 느꼈나요?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보니까 진짜 체감 연계율이 높다라는 게 느껴졌죠. 이거 어디서 한번 봤던 자료인데? 비슷한 문제 풀었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딱 들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이 혼자 연계교재를 다시 본다는 거 힘든 일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 연계의 비밀, 수능 특강편, 수능 완성편에서 다시 한번 눈여겨볼 문항들 다뤘으니까 이런 강좌들도 빠짐없이 보면 좋겠고요. 또 데이터 좀 디테일하게 비교하는 거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약점 공략 몇 강 되지 않습니다. 그 약점 공략까지 보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필적 확인란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맑은 웃음 머금은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단쌤은 여기에 한 줄을 더 추가해봤어요. 언제? 2023년 11월 16일에 정말 맑은 웃음을 머금은 네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해설 강의 열심히 준비했고요. 수능 때까지 여러분들 옆에서 세계지리 여러분들이 잘 해낼 수 있도록 큰 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지 준비했나요? 그러면 지체할 시간 없이 바로 해설 강의로 넘어와 주세요. 1번에서 만나요.